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그 변호사 시험을 세 번 만에 도전해서 붙으신 김성준 변호사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. 2편이긴 한데 간략하게 자기소개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. 네, 저는 뭐 아직 변호사라고 불리기는 쑥스럽지만 변호사가 되어버린 김성준 변호사고요.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정기공학부를 졸업하고 연구원 생활을 좀 하다가 행정고시를 좀 오래 준비를 했었고요. 그 이후에 건국대 로스쿨에 입학해서 변호사 시험에 세 번 만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뭐 하여튼 세 번 만에 붙은 게 축하드리긴 해요. 이게 워낙 힘든 일이었고 그래서 이번 시간 2편은 로스쿨 입학한 다음부터 들으려고 하는데 로스쿨 입학하면은 행시 공부하셨으니까 좀 편한 거 이런 게 혹시 있나요 혹시? 그 사실 행정고시 재경직 과목 중에 이제 법 과목은 행정법밖에 없거든요. 사실 행정법을 그 법과대학 학생들처럼 열심히 공부하지는 못했고요. 그냥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했죠. 사실 로스쿨 공부에 그 행정고시 했던 경험이 엄청 도움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? 예. 완전 다른가요 그러면 그게? 예, 그래서 특히 저는 또 재경직이었기 때문에 경제학 위주로 공부를 했거든요. 근데 사실 이 로스쿨에서는 경제학 과목을 따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. 그럼 로스쿨 입학한 다음에는 그 나이나 이런 것도 있고 체력도 있고 그런데 네. 공부는 따라할 만한가요 그러면? 이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게 나이가 들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하루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보통 6시간, 7시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이제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, 학교 수업을 한 두세 개 정도 열심히 들으면 사실 거의 하루에 쓸 수 있는 집중력 다 써버려요. 그래서 그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혹시나 이제 체력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게 체력만 보강되면 나이 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? 근데 나이가 되면 또 이제 뇌가 좀 변하는 거예요. 뇌가 좀, 예, 좀, 그래도 젊었을 때는 그냥 쉽게 이해됐던 것들이 나이가 드니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외우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요. 사실 그 전에 봤던 내용들이, 뭐였지? 그게 아니라 내가 봤나? 약간 요 정도로 정말 좀 많이 기억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? 네, 많이 힘들더라고요. 저도 그렇긴 하지만 네. 그러면 이제 그 법 1학년 때 들어간 로스쿨 생활은 재미있었어요 그러면? 전 사실 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. 이 로스쿨이라는 집단이 좀 그래도 뭐 사회 경험도 있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같은 꿈을 가지고 모인 장소잖아요. 그래서 좀 또 제 또래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뭐 형님도 조금 계시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서로 이제 경쟁하면서 또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즐겁게 공부를 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죠. 근데 이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좀 빡빡하고 쉴 틈 없이 이제 짜여져 있더라고요. 되게 어려운 과목들이 1학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상대평가잖아요, 모든 것들이. 또 성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. 근데 이제 저같이 좀 법학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은 초반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주로 1학년 1학기 때도 힘들고 2학기 계속 힘들었어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1학년 때는 뭐 1학기, 2학기 뭐 가리지 않고 정말 너무너무 다 힘들었고요. 학점도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았고, 뭐 이 법을 접하고 온 친구들은 사실 좀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저는 너무 다 처음 보는 내용들이고 너무 막 막연하고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수업 따라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. 그러면 1학년 때는 공부를 어떻게 따라갔어요 그러면? 네, 그 학교 수업을 사실 굉장히 열심히 들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본조차 안 돼 있는 학생이 학교 수업을 이렇게 등한시한다는 게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제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학원에서 하는 그런 어떤 입시, 수업 위주의 그런 공부 같은 게 뭐 효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수님들이 하는 수업 내용들이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1학년 때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제 틈틈이 이제 수험서 같은 것도 보고 뭐 스터디 같은 건 사실 많이 하지 못했는데 가능하면 친구들하고 이제 시험 기간 같은 때 서로 뭐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. 그러면 그 로스쿨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거 이거 뭐가 힘들었어요 그러면? 뭐 가장 힘든 거는 로스쿨 생활의 거의 뭐 90%가 공부기 때문에 이제 공부에 대한 압박감 또 유급 시스템이 유급? 있잖아요. 유급 반이 있었어요? 없습니다. 다행히도 아슬아슬하게 이제 아. 버텼는데요. 유급에 대한 공포가 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게 학점을 몇 과목만 잘못 받아도 유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안한 마음이 있었고. 네, 천천히 하세요. 예. 그러면 2학년 때는 유급 같은 거 없잖아. 2학년 때는 그냥 할만했어요 그러면? 예, 그 2학년 때부터는 좀 이제 좀 야가졌다고 할까요? 네, 그래서 뭐 강의도 이제 좀뭐 여유 있게 듣고 뭐 복습 예습 같은 것도 좀 조금씩 하려고 하고 뭐 수험적인 내용도 좀 많이 접하려고 노력을 하고
네,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실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게 2학년 지나서 3학년 되잖아요. 네. 3학년 되면 어때요? 그 기분이? 이게 어떤- 네, 그 기분은 사실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든데요.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로스쿨에 이제 온 친구들이잖아요. 근데 저는 사실 변호사 시험 자체를 준비를 거의 못한 상태였거든요.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뭐 졸업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뭐 기출 문제고 뭐고 전혀 본 것도 없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변호사 시험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난감하고, 그래서 오히려 시간을 좀 헛되이분했다고 느껴지는 게,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당장 할 수 있는 거 막 닥치는 대로 막 하고 이해도 어떤 걸 하는 거예요? 그러면? 그러니까 뭐 기출 문제 같은 거를 그냥 뭐 정신없이 보는 거죠.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막 뭐 맞는 거 틀린 것만 막 보고 뭐 사례집 같은 거 그냥 막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남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. 그럼 이제 공부도 옛날에 공대 공부도 조금 해봤고 경제학 그 뭐지 재경주 공부 좀 네. 해봤고 법 공부도 좀 해봤는데 네. 각각 기여하면 뭐가 다 다른가요 그게?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차이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. 특히 이제 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공식이나 원리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뭐 증명도 하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화가 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, 사실 문제를 뭐 많이 푼다기보다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법학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암기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떤 법 원리가 있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예외가 있고 또 예외가 있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일단 암기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그 뭐 공학이나 법학이나 경제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지나고 보니까 큰 틀에서는 사실 그 학문이라는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. 이 법학이라는 것도 사실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개개의 사례를 해결하기 힘들고, 이 공학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이 암기라는 게 사실 이해를 위한 도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암기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럼 그게 다시 이해가 또 강화되고 또 암기가 되고, 그래서 약간 그 학문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? 그래갖고 이제? 네, 3학년 때 사실 근데 뭐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. 제대로 공부 못했다는 게 하긴 공부를 하긴 했는데 예, 뭐 쓸데없는 시간이 되게 많았죠. 그러니까 또 어떻게 쓸데없다는 거예요? 예, 차라리 제가 삼시를 할 생각을 했다면, 삼시까지 할 거를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기초부터 탄탄하게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당장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출제 예상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것만 보고 뭐 약간 그런 게 또 있어요? 예상 문제 이런 게 또 있어요? 아니 뭐 그 뭐 이렇게 학원가에서 나오는 그런 뭐 책들도 있고요. 음. 뭐 그냥 보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, 또 이제 객관식 비중이 좀 상당히 높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객관식 위주로 해보자 약간 이렇게 하기도 하고, 근데 이제 객관식 점수를 많이 못 받으면 이제 다 망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6회 처음에 시험 봤을 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죠. 둘 다 안 줬어? 객관식, 주관식 둘 다 안 줬어? 어떻게 안 줬어? 예, 객관식은 사실 조금씩 계속 오르긴 했는데 워낙 점수가 낮은 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올라도 높지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사례 기록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여서 사실 점수가 뭐 엄청나게 낮게 나왔고. 그럼 이제 처음에 변호사 시험 볼 때는 그 떨어질 거라는 거 생각했었어요 그러면?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. 처음부터 봤는데 모르겠다. 그럼 처음에 시험 볼 때는 끝까지 다 이렇게 자리 남아 있었어요 그러면? 예, 그 자리는 남아 있었는데 좀 그게 약간 고통의 시간인 게, 모르는 내용을 써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고, 이게 잘 모를 때 시험을 보면 특징이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. 이렇게 쓰고 나오긴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고, 근데 좀 다른 게 이제 이번에 시험 봤을 때는 시험을 보고 나오니까 다 이제 생각이 나면서 틀렸다 잘못 썼다 이렇게 다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실력이 올랐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. 이제 처음 시험 떨어졌을 때는 기분이 어땠어요 그러면? 뭐 사실 예상은 했지만 일단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친구들 볼 면목도 없고 좀 막 답답하더라고요. 그럼 그게 1월 달에 시험 보고 발표가 4월에 나잖아요. 예. 그럼 나머지 2, 3월 달에 뭐 했어요 그러면? 예, 사실 이제 시험을 잘 못 본 느낌이 오면 빨리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, 사람의 심리라는 게 혹시 좀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채점을 이렇게 잘 해주셨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또 기대를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뭐 약간 좀 이렇게 뭐 쉬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보냈고요. 그래서 오히려 또 공부 시간을 확보 못해서 다음 시험에 합격을 또 그럼 이제 4월에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4월에 떨어진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 거예요? 좀 이따가 한 거예요 네, 그러면? 바로 시작은 했는데 이게 집중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. 이제 책을 한 몇 달 또 이제 안 보다가 보니까 좀 뭐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, 또 이제 공부 환경 자체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계속 공부를 하지 않고 학원도 다니지 않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공부를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4월 달하고 이제 5월 달 정도까지는 좀 이렇게 적응하는 기간이었고,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남은 기간이 많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또 공부 방법을 약간 좀 바꿔야겠다.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당장 점수 받는 공부보다는 좀
그 기본 내용을 좀 충실히 이해해보자. 그러니까 뭐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좀 진짜 내가 변호사라면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,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공부할 것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요. 그럼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주로 그러면 기초 위주로 하신 거예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예, 그때는 그- 붙을 줄 알고 공부하지 않았어요? 그러면 두 번째 예, 시험 볼 때는? 물론 이제 붙을 것을 기대하고 하긴 했는데 사실 만족할 만큼 그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어요. 그러니까 좀 이 정도면 좀 합격해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 정도까지는 느낌이 안 오더라고요. 근데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. 첫 번째부터? 예, 그래서 좀 이런 추세면 그냥 언젠간 붙겠구나. 그냥 이 뭐 몇 번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언젠간 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좌절을 그래도 좀 이렇게 덜 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럼 두 번째 시험 끝날 때는 대충 기분이 어땠어요? 그러면? 그때는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. 이게 그래요? 약간 좀 잘하면 붙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그래도 엄청 잘 쓴 것 같지는 몇 점 않고. 차이가 떨어졌어요 그때는? 그때 사실 아슬아슬한 건 아니었는데요. 아. 한 그 총점 기준으로 한 3, 40점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그럼 뭐 많이 나네요. 그러면. 하지만 그 전 시험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. 그럼 이제 세 번째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준비했어요? 그러면? 근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전에 했던 공부 방식 그대로 이어서 그냥 했거든요. 그러니까 뭐 1년 공부할 걸 사실 2년 나눠서 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냥 그대로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냥 그 문제집을 볼 때도 그 문제집에 뭐 답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채워넣고 그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, 좀 약간 고지식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결됐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시험을 볼 때도 그냥 이걸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제 뭐 사회교육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점수가 낮았는데 이번에 시험 문제를 이제 풀면서 느낀 게 좀 그냥 요거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. 근데 그 아까 암기가 잘 안 된다 그랬는데 예. 암기 안 되는 건 극복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? 사실 극복을 못했습니다. 암기 아. 같은 경우에는. 그 보통 이제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워낙 외울 게 많으니까 두 문자라고 하죠. 이게 보통 외울 것들이 앞자를 따서 그걸 이제 말이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그 두 문자조차 외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렇죠. 두 문자도 어렵죠. 예. 두 문자 자체는 예. 이해가 안 나는데. 두 문자를 외워도 그게 뭐의 예. 두 문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암기를 사실 평소에 잘 하지도 못했고 좋아하지도 않아서 암기를 많이 하지 못했는데 그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그냥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중요한 내용들은. 시험을 볼 때 그냥 뭐 요거 아닌가 해서 쓰면 대충 이제 맞더라고요. 물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암기를 해놓으면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하지 못했고 대신에 이제 뭐 이해를 많이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암기 부분을 약간 커버한 정도? 그러면 맨 마지막 시험 볼 때는 뭐 보통 사람들 시험 때 밤샌다고 하는데 네. 뭐그 정도 하고 했나요 그러면? 저는 이제 밤을 새야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도저히 밤을 샐 수가 없더라고요. 이게 눈이 일단 떠지지가 않고 좀 늦게 자면은 다음날 너무 피곤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고요. 잠은 사실 한 뭐 6시간 이상 좀 잤고 좀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 일단 누워서 좀 쉬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밤새 공부하지 않았어요. 세 번째 시험 딱 끝나면 붙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? 그때는 사실 좀 뭐 그 전에는 좀 힘든데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될 것 같긴 하다. 근데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사실 점수가 높진 않았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붙으니까 어떤 기분 들었어요 그러면?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담담했어요 어느 정도는.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마무리가 됐구나. 다음 이제 그 인생을 준비하자. 근데 이제 주변 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부모님, 친구들이 막 계속 막 너무 기뻐하고 막 저는 좀 약간 담담했는데 주변 분들이 너무 이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. 그쵸. 공부 오래 했네 진짜. 네, 저는 뭐 너무 막 그 우여곡절도 많았고 방황도 많이 했고 주변 분들이 되게 고마운 게 이렇게 핀잔 주거나 뭐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. 다들 이렇게 할 수 있다 해봐라. 너는 뭐 잘 되래라. 그런 식으로 응원을 해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 것 같습니다. 뭐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네. 고시 공부 말고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막 해주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? 글쎄요, 이게 사실 변호사 시험 합격이라는 게 그 로스쿨 학생들의 그 지상 명제, 절대 명제 같은 거기 때문에 공부에 충실하는 게 최우선이긴 한데 가능하면 그 시험 합격하기 위한 공부보다는 자기가 변호사가 됐을 때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주변의 그 학우들, 원우들과 좀 즐겁게 같이 지내면서 서로 이제 응원하고 힘이 되고 그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